나라가 망하더라도 일단 극우가 살아야겠다. 총공세를 하고 있다. 의원님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 아니 이게 극우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.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입니다. 왜냐하면 시민들은 비록 극우적 행동에 동조하시더라도 그렇게 뭐 내가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. 저는 시민들은 누구나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그 조선 말에도 보면 그렇잖아요. 그 부패한 탐관오리들, 부패한 조정이 살기 위해서 움직이지 백성들은 이쪽 저쪽이 없게 돼요. 어떤 순간에. 그래서 그 표현은 저는 극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. 예, 극우적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 윤석열, 김건희 주변의 핵심 세력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네, 예. 의원님 앞서 그 헌법재판소도 그 이 여론의 분위기는 알고 계시다라는. 그거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확인했어요. 알고 있다 충분히. 그러니까 그 8명의 재판관들이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. 네,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그 기자회견 하잖아요. 네. 헌재 앞에서. 그럼 시간이 8시부터 시작하잖아요. 네. 그럼 되게 8시부터 9시 사이에 헌법재판관들이 출근을 하세요. 그럼 거기에 맞나요? 이게 지나가면서 봐요? 그러면 저희가 그 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. 거기에 서서 1인 시위를 해요. 그러면 재판관들이 안 볼 수가 없죠. 그리고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근데 것이 왜 경찰차가 그렇게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? 예,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네.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. 의원님 취재하신 거라고 내용 봅니다. 말씀해 주세요. 아니 이건 제 취재가 아니에요. 네. 그 SBS 기자가 이미 5대 보도를 3? 했어요. 어제 5대 3에 말하자면 네. 그 블랙홀에 걸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. 보도를 했고 예. 그 보도가 나온 것도 이재명 대표 무죄 받고 난 다음이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 걱정했어요. 속으로는. 예, 무죄가 나왔을 때 속으로 사실 얼마나 기뻤겠어요. 그런데 산불이 심했기 때문에 담담한 분위기로 넘어갔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작용의 법칙이 꼭 있다. 그리고 정치의 반작용은 그리고 저쪽 사람들은 상상 초월할 일을 할 텐데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.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를 들면 윤석열의 변호인 한 명이 그 재판관과 연이 닿기 위하여 헌법재판관 현재 A와 연이 닿기 위하여 어디에 가서 정말 중간고리를 할 수 있는 예, 아주 가까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포착됐다. 그래서 그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지금 예,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가 돌아와서 그러면 만나려고 노력은 한 겁니까? 아니면 실제로 만난 겁니까? 만나서 모종에 뭘 한 겁니까? 아니 그런 얘기는 그 만났을까? 이거 아니죠. 그런 네. 노력을 하면 네. 그건 그 한 장면이 포착됐는데 그거만 했겠냐고요. 불가동했기 때문에 누군가 선이 닿고 누군 안 닿고 이렇겠죠. 그러면 5대 3 대드락이 지금 정확한 헌법재판소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? 김영남 의원 어떻게 보세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진짜 5대 3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재판관 8명 중에 이견이 있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 같고요. 그러니까 이게 8대 0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3월 17일 지나가면서부터는 이게 네.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된 것이고 분명히 한 명 이상의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거는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에 있어서 7명은 이해할 수 있어요.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뭐 각하 의견을 낸 분도 우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건을 결정하면서 그 탄핵 소추의 요건과 관련해서 뭐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만 그 중대성에 있어서 탄핵 사유는 안 된다고 본 분도 충분히 이해할 네. 수 있는데 한 명은 이해가 안 돼요. 네. 도저히.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다. 네.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안 되겠어요. 근데 그건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. 이런 헌법재판관이 있구나 실제로. 예, 김복형 재판관 같은 예. 사람이 있구나. 이렇게 그 평생이 아니고 그
역사에 남을 결정문에 자기 이름으로 의견을 이렇게 내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가 월요일 날 확인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8대 0이 아닐 가능성이 뭐 훨씬 높아진 거고 8대 0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예. 지금 상황에서는. 예. 아니 뭐 26일 전에 본인이 한 얘기를 180도 뒤집었으니까. 그러니까요. 예. 예, 가장 먼저 선고하겠다. 그것도 뒤집었고 그렇죠. 가장 먼저 보겠다. 이것도 뒤집었고.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다는 예. 정영식 재판관의 주장은 예.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뭐 단단히 사달이 난 건데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생각보다 어떤 법률적인 상식 외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과 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식 재판관이 약간 리더십에서 문영배 예. 리더십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은 확인된 것 같다. 네. 결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장이잖아요. 어쨌든 예. 사실상의 권한대행. 액팅 헌법재판소장이잖아요. 예. 액팅. 그러면 아무리 그때까지 그 전에 끝내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건 하여튼 선고가 안 나고 지금 계류 중인 상태에서 부부 동반으로 테니스대회 참가한다는 이런 신청은 안 해야지. 아니 그거는 그분이 아니잖아요. 누구예요? 네. 근데 그것도 그분이 제가 아니에요? 그분이라고 아니에요. 다 알려졌던데. 그분은 아니고 처음에 2명이라고 알려. 뭐 한 사람 뭐 축구란 얘기도 있고. 네, 예. 2명이라고 알려져 예. 있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장윤성 기자가 예. 얘기하는 걸 바로 듣고 바로 막 찾아서 취재했어요? 취재를 했는데 네. 그거 아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저는 답변을 받았어요.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아니다. 네, 네. 이렇게 해서 네, 그거는 아닌 것 같다. 그럴 리가 네. 없다. 이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. 이렇게 받아서 네. 그거는 뭐 사실 그리고 본질과는 다른 문제잖아요. 네.